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산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렇게 산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집이 한 채 있고 삐죽 튀어나온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여기는 없죠. 예, 이거는 구글 위성 지도라서 안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보이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직을 맞추고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하면 이게 뭐야? 갑자기 나타났어. 짜잔. 네, 이걸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은 여기 뾰족한 거 있고요. 요거 그죠? 그다음에 옆에 요런 거, 예, 요런 거 옆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위에서밖에 못 보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요 부분도 여기 요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영상을 이제 계속 보시겠습니다. 오, 이게 뭐야? 뭐 전투기 같은 게 뭘 꽁무니에 뭘 맞고서 바로 그냥 휙 하고 도망가는 거 그런 영상이죠. 한 번만 더 볼까요? 야, 여기 나타나고 있죠? 여기 요거. 예. 야, 카메라를 잘 찍으삼. 아, 꽁무니에 뭐가 맞았어요. 맞고 나서 예, 바로 꺾어갖고 어디론가 잽싸게 꽁무니를 빼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자, 남북을 맞추면 뚜두두두두두두두두 그러니까 이 장소거든요. 제가 파란 줄로 그린 게 이제 원래 그 비행기가 나르던 방향. 그다음에 이제 그 미사일 같은 게 날라가고 꽁무니를 맞췄죠. 이쪽에서. 그래서 이제 카메라로 찍은 방향. 예. 그리고 그 제가 지형짐을 찾은 데고 아마 이쯤에서 이제 인부들이 찍지 않았나 공사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뚜두두두두두두두두 하면은 네, 이란 남부에 있는 이 항구 도시 여기에 있는 아마 이 지역에서 벌어진 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란 차바하르 기지에서 촬영된 새로운 영상에는 휴대용 미사일이 발사되어 미군 FA-18 전투기를 명중시키는 순간이 여러 각도에서 담겨 있습니다. 미사일이 전투기에 명중하여 FA-18 기체 일부가 파손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란 측에서는 이거 격추했다. 바닷속에 빠졌다. 인도양에 추락했습니다. 주장하는데 제가 볼 때 저 정도 갖고 F-18이 바다에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엔진이 두 개고 특별히 뽀개진 데도 없어요. 예, 그냥 파편에 맞아갖고 구멍 빵빵 뚫리고 그래서 이제 냅다 튀었을 걸로 예, 기지까지 돌아갔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지난번에 보셨던 이 영상 네, 이 영상 헤즈볼라가 드론 격추했다고 보여드린 그 영상에서 사용된 바로 이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산, 예? 중국산 그거 맨패드 저 스팅어 그거 같습니다. 이거죠. 중국산 스팅어. 예, 이걸로 아마 또 공격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군 A-10 워트호크 전투기라는 게 이라크에 있는 그 인민동원군, 그러니까 이라크에도 또 그런 이제 정부군 말고 그런 또 다른 조직이 있나 봐요. 별도의 군대가. 그 이제 그 집 의장 그 사령관인가 봐요. 사령관 집을 이제 폭격한다고 합니다. 야, 너네도 중국한테 말해서 이런 것 좀 몇 개 사다 놓지 그랬어. 기름 준다고 하고. 네,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출처를 해서 찾아본 결과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 요 부분하고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이 건물은 지금 보이지 않는데요. 아마 이게 오래된 그 사진, 위성 사진이라서 이 건물이 그때는 없었을 수도 있고, 가장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본 결과 요 장소가 일치해 보이는데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요 장소에 네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앞이죠. 아마 대략 이 떨어진 장소는 여기쯤으로 생각돼요. 여기. 예. 근데 이 여기는 어디냐면은 예, 이 장소는 수직을 맞추고 남북을 맞추면 두두두두두.
예, 이스라엘의 남부에 있는 그 핵시설, 디모나 핵시설에서 5km 정도 떨어진 인더스트리얼 파크 로텐이라는 그런 곳인데, 여기는 이 원자력 시설에 필요한 그 기계 같은 걸 만들어서 납품하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영상에는 이런데 여기 공격당한 것 같은 그런 것도 좀 나왔거든요. 근데 정확히 이 장소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 같고 그렇습니다. 네. 이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공격 목표로 삼은 것은 디모나시 인근의 로템 산업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그 위치가 로템 산업 공장이라고 이름이 써 있죠. 그리고 비슷한 그 지형도 보이고 있죠. 인더스트리얼 파크 로템이라고. 채팅 참여자 중 한 명이 이 공장이 원자로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제가 이거 파란 줄이 이거 재봤는데요. 예, 5.3km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예, 원자력 그 이스라엘 원자력 그 시설 거기. 네, 또 하이파에 있는 그 에너지 시설을 이란이 또 공격해서 여기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텔아비브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이란제가 날아가는 모습이에요. 예, 엄청난 속도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예, 발전소 이스라엘 발전소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에 있는 발전소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런 거고요. 네. 이것도 이제 같은 장소, 다른 방향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ISW 지도를 한번 보시면 수미 지역에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 쿠피안스크 변화가 없고 크라스나리만 방향에 변화가 없고 시베르스크 콘스탄티노프카의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장소 파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포크롭스크 변화가 없고 네프로페트롭스크와 자포리차 굴야이 볼리에 변화가 없고 자포리차 방향에 변화가 없습니다. 예, 이것도 우크라이나전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뭐 다련장 로켓포 공격하는 거고요. 또 뭐 이런 거는 또 계속 나오고 있고 러시아군은 또 어딘가를 해방했다고 하는데 영상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주장만 있고요. 아 그리고 이거는 또 좀 인명살상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군이 민간인을 또 공격해서 2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헤르손 지역에 자국민이죠. 법적으로는 이제 자기네 국가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러시아계가 많이 살기 때문에 민간인 막 죽이면은 민간인이 러시아 정부를 물러나라 이런 심리적인 효과를 노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런 거. 아, 이거는 길바닥에서 사람을 잡으려고 차를 이제 세웠는데 이 차 운전사가 이 군복 입은 사람들을 매달고 막 달려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야야야 나 내리게 좀 세워줘 그러니까 이제 내려줍니다. 또 착하게. 러시아는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베스코프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중동 이로 인해 러시아 에너지 공급망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인접국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러시아 드론이 에스토니아 아우베르 발전소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에스토니아의 발전소를 왜 공격하는데 전장을 확대할 일이 있냐? 러시아가 지금 여기에 우크라이나에서도 허덕이고 있는데 힘들어갖고 이 땅 이거를 못 해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에스토니아 아우베르 발전소 굴뚝에 추락한 드론은 우크라이나 드론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 총리 크리스틴 민시아는 왜 총리가 이런 무슨 좀 바뀌었어요. 에스토니아가 바뀌었어요. 전 같았으면 러시아를 규탄한다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거 아니고 알고 보니까 우크라이나 거였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지? 러시아 국가두마 의장인 비아체슬로프 볼로드는 러시아 시민이 외국 법원에서 체포되거나 형사 또는 기타 법적 조치를 받을 경우 러시아군이 개입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가두마 국방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러시아군이 선박에 특수팀을 탑재하거나 해군 호위를 통해 민간 선박을 보호하자는 제안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행정 절차상 이러한 조치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미국에는 이런 법이 있대요. 오늘 프랑스가 지중해에서 러시아와 연관된 또 다른 선박을 납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법안의 진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러시아 배 납치하면은 군대 끌고 가서 구출하겠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착해지잖아요. 에스토니아가. 왜 그러냐고. 에스토니아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과거에.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쪽 폴란드 쪽으로 해서 이쪽 발트 3국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러시아 기름 소출하는 유조선 그 항구를 공격했잖아요.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증명된 거야. 그러니까 한 1년도 넘었을걸요? 여기를 계속 공격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그런데 지금 이제 의심은 했었는데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게 이제 증명됐나 보죠. 그래서 여기가 거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서부 주요 석유 제품 및 콘덴서이트 수출 허브 중 하나의 우루스트가 항구를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면은 여기에 있는 이 항구에 있는 여기에 있는 기름 이 탱크를 공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번이 처음 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거의 1년 전부터 여기를 계속 공격을 했어요. 드론으로. 그때마다 이쪽에 막 뭐 떨어졌네 그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드론이 여기를 뭐 공격했네 어쨌네. 그래. 이제 드러나잖아. 꼬리가 기니까 밟히잖아. 빌트지는 2026년 5월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에 했던 것처럼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를 공격할 것이라는 다소 황당한 예측을 내놓았다. 근데 저는 이것 읽을 때 말도 안 돼 그랬는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이 만들어졌잖아. 할 수 있는 법이. 그게 리투아니아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영국과 유럽 동맹국 러시아 비밀 함대 선박 납포 검토. 영국은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유조선 납포 문제를 논의했다. 에스토니아가 거기 있는 나라 중 하나 아닙니까? 여기 이 나라 여기서 러시아 유조선 지나가면 여기서 납치해라 그거를 영국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예요. 블룸버그.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미네남보회의에서 발트해 연합 및 북부 유럽 국가 대표들과 만나 러시아 비밀 함대 유조선 납포 문제를 논의했다. 공동 원정국 상가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모스크바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석유 수송선을 차단하는 공동 작전 방안을 검토했다. 사실상 나토가 이미 개입을 한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노 페브루크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비밀 함대의 깃발을 꽂은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이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스토니아 국방장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 나라잖아. 지금 에스토니아. 야 너네 러시아 석유 사지 마. 우리가 배 납포할 거야. 이런 얘기지 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비유를 드리자면 이 나라들은요, 러시아 이판 베네수엘라, 쿠바, 그다음에 여기 어디라고 파나마 뭐 그런 거예요. 베네수엘라, 쿠바, 뭐 멕시코 뭐 이런 나라예요. 이게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러시아가 들어가서 여기 대통령 총리 납치해갖고 여기로 데려가갖고 야 재판하겠어. 마두로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할 뿐이지. 이스라엘과 미국은 러시아,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맥메스터 중장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하는 CBS 방송에 출연해 전쟁이 확대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담담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그렇죠? 이 미국은 이 전쟁을 확대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 트럼프는 그렇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군대를 그쪽으로 보내고 있고 이거는 말을 보는 게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죠? 트럼프가 하는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혼란시키려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그냥 들을 게 없고 하는 행동만 보면 된다. 근데 그 행동은 뭐라고요? 이 전쟁을 확대하려고 장기화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이걸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걸 못한다? 그러면 트럼프는 무능하고 레임도 온 거고 그냥 허수아비인 거죠. 맥마스터는 이스라엘 방위군이 현재 러시아와 이란을 잇는 중요한 무역로인 카스피에서 선박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3차 세계대전을 연상시키는 논리입니다. 모두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니요. 카스피해 그 얘기 나오고 있죠. 카스피해가 어디냐? 이스라엘이 카스피해 반다르 안잘리 항구를 공격해 이란과 러시아 간 보급로를 차단했다. 어디냐면은 반다르 안잘리 항구 여기를 또 공격을 해갖고 이쪽 어디 뭐 러시아에서 이쪽에서 뭘 배가 오면은 여기 하지 못하게 했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를 공격했대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며칠 전에 뭐라고 했죠? 어젠가? 이제 우리는 러시아가 카스피해에 대해 경고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은 이란의 주요 카스피해 항구인 반다르 안잘리를 공격하여 군함 지휘소 조선소를 타격했습니다. 세계 최대 내해인 카스피해에 대한 이스라엘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하지 말라고 우리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했죠. 러시아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에서 1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국가 수입이 증가하는 등 이득을 보고 있다. 이제는 이득을 보고 있나 보네요. 초기에는 이제 그거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아직 이득 보고 적자분 난 거 이제 메꾸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득을 또 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얘기했잖아. 이건 못 믿어. 로이터 통신 이 새끼들이 무슨 팩트 체크한다고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거짓말만 쳐하던 놈들인데 이거 못 믿어. 이스라엘 방위군은 10시간 동안 억류했던 18개월 된 차와드 아붓나사르를 적십자사에 인계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의료진에게 아이의 상태가 안정적이며 걷고 뛰고 있으며 행복해 보인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웬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아이를 안 죽이고 돌려줬을까요? 되게 의심스러운데 이거 뭐지? 그 아이랍니다. 담뱃불로 다리를 찢었답니다. 아빠가 보는 앞에서 18개월짜리를. 이스라엘 군인들이 18개월 된 자와드 아붓나사르를 담배로 고문하여 그의 아버지가 신문 과정에서 자백하도록 강요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자지구 중부 알마가지 난민촌 근처에서 납치되었습니다. 야, 이건 또 뭔가 사실이야? 진짜야? 이스라엘의 그 정통파 유대교 공동체가 어젯밤 미사일을 맞고 난 이후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모습이 혼란이나 도피가 아니라 이런 시기에 하나로 뭉치는 그들의 단결력 있는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자지구 박살날 때는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 사람들은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그거 다 사연이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서 다 멸망시키라고 한 거는 그 가나안 7족속이라고 딱 7개의 족속들이 있어요. 가나안 7개 족속들. 이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선교 대상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 되고 싶어 그러면 우리 입단식 거치면 유대인 누구나 될 수 있어. 이런 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막 왜곡을 해갖고 가나안 7족속 지금 다 없어진 지가 언젠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야 대부분. 가나안 7족속도 아니고 우상한테 너네처럼 새끼야 애기 불살라로 바치지도 않아. 기독교인들하고 이슬람은 니들이 하고 있지. 이 7족속하고 왜 원한 관계가 됐냐면요. 가나안 7족속하고 그때 야곱이 여기 잠깐 살 때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내려가기 전에 이 야곱의 딸이 여기 강간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났거든요. 그래서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나중에 여기 갔다가 기근 때문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데 여기 걔네들이 계속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걔네들 다 없애라고 한 거예요. 내막은. 근데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방어막을 뚫고 요격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워싱턴 포스트. 제가 말했죠. 이제 미사일로 미사일 잡는다는 거 이 개념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다고. 왜냐하면 가성비가 안 맞아요. 더 싼 걸로 더 비싼 거를 수십 대 수백 대 보세요. 날라오는 거는 4,000불짜리인데 날리는 거는 300만 불짜리를 날리면 어쩌자는 거야. 200만 불, 300만, 몇백만 불짜리를 날려. 그것도 두 개를 날려야 돼. 4천만 원짜리 하나 날라오면은 몇백만 불짜리 미사일 두 개를 날려야 돼. 이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많이 만들지도 못해. 이거는 정밀한 뭐가 필요하거든. 얘는 안 정밀해도 돼. 대충 쇠 빨프에다가 이렇게 꽃갈 씌워갖고 납땜에 용접해갖고 여기다 화약 채워서 불 붙여서 날리면 그만이야. 아무데나 날아가도 그만이야. 왜 보고 이쪽 상대방 미사일 대공 미사일 고갈시키려고 하는 용도니까 안 맞아도 상관이 없어. 대충 뭐 이만큼 들어가면 돼. 얘는 요 콩알딱지만한 거를 맞춰야 되니까 얼마나 정밀한 고기술이 필요하겠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채산이 안 맞아. 디모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이스라엘이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져 디모나 핵시설과 같은 주요 시설에 우선적으로 미사일을 배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아이언돔, 다윗의 슬링, 에로우 등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망은 최첨단으로 평가받지만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에로우 요격 미사일은 대당 300만 달러, 다윗의 슬링은 약 70만 달러, 아이언돔은 5만 7만 달러, 사드는 약 1,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미 국방부는 이란 공격 첫 이틀 동안 약 56억 달러를 미사일 구매에 지출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생각난 건데 오늘 이걸 왜 했을까? 지금 보시면 5km 떨어진 데예요.
여기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왜 했을까요? 분명히 여기에 공격이 들어올 걸 대비해서 대공 미사일을 쟁여놨겠죠. 그럼 그거를 협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직접 공격을 하지 않고 근처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멀리서 날아올 때는 여기를 공격하려고 날아오는 건지 여기 공격하려고 날려오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근처로 제 미사일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하면 대공 미사일이 어떻게 이제 허비되겠죠? 고갈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타이밍 봐서 적당한 시기에 여기를 공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EU 국방 담당 집행위원인 안드리우스 구빌리우스는 계산 결과가 모든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발발 후 첫 5일 동안 미국과 걸프 국가들은 총 800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연간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량은 750발에 불과합니다. 즉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년치 생산량을 모두 소진한 것입니다. 이게 차산이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시장 생방송 TV에서 오열하며 당신들은 모든 것을 파괴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석방하든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세요. 갈릴리 지역 마르갈리오 시장이 생방송 TV에 오열했습니다. 이스가브, 암, 테슈바 가데르 마을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 고향인데 여기에 미사일이 날라와 갖고 이 동네 사람들이 정부는 물러나라 물러나라 이거 지금 이스라엘, 미국, 나토들이 해던 거 아니야. 그거 그대로 거울 공격으로 되돌려주네. 그러니까 이쪽도 똑같네. 물러나라 물러나라 정부는 우리를 책임져라 책임져라. 지금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네타냐후 총리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 확대 발표. 레바논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거. 그 완충지대 얘기는 있잖아 러시아에서도 나왔거든. 여기 미사일 쏜다고 완충지대 만든다고. 이걸 보는 게 낫겠네. 지금 여기야 완충지대 만든다고 러시아가 여기 들어가고 있는데 코딱지만큼밖에 못 들어갔어. 완충지대 만들려면 얼마큼 해야 되는 줄 알아? 200km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래야 스톰섀도우나 어택함스 같은 거 그것도 단거리 더 완충지대 하려고 그냥 이만큼은 해야 돼. 왜냐고? 그래야 그 사거리 더 긴 거는 또 미사일 완충지대 하려면 그거 별 의미 없어. 완충지대 여기서 다 증명됐어. 아르빌의 한 호텔이 또다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바그다드를 떠난 군인들이 더불어 많은 미국 서방 계약업자들이 현재 에르빌에 머물고 있습니다. 에르빌은 여기죠. 그 이라크 북부에 있는 요 도시인데요. 여기에 그 군인들이 그 공격당하니까 기지에서 떠나갖고 호텔 같은 데 있대. 이 H가 다 호텔 아닌가? 하스피탈이구나. 하여튼 이 호텔 같은 데 있어갖고 또 거길 공격한답니다. 미군 지휘관과 병사들이 기지 밖으로 도망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졸파카리 카타말 안비아 중앙본부 오늘 발표. 그는 이 지역의 모든 미군 기지가 파괴되었다고 주장하며 영내 모든 국가 국민들에게 미군의 은신처를 알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군인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가르그 섬에서 FPV 드론을 이용해 미군의 지상작전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공개됐다. 이런 거 여기 또 있어요. FPV 드론. 이란이 이거 준비 다 해놨지. 김진팔이 얘기 안 해도 이미 얘네들은 다 준비하고 있었구만. 여기 보시면은 카르그 섬 여기 뭐 점령할 거다 안 할 거다 몰라요. 할지 안 할지. 근데 말이 많은데 여기 가장 짧은 해안까지 거리가 32km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65km짜리 그 실타래 광섬유 실타래를 팔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테무 같은 데서 그거 사면은 2배예요 거리가. 그러면 이쪽에서도 공격할 수 있는 거야. 이쪽 뭐 어디 좀 숨을 의신쳐 이런 거 해갖고 멀리서 공격할 수 있잖아. 그죠? 이런 데에서 여기 어디 숨어갖고 공격하면 알게 뭐야. 그러니까 저 같으면 여기 만약에 미군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이고 땡큐베리 감사지. 일단 상륙할 때 대량 학살해서 사상자 엄청나게 내고 그다음에 상륙한 뒤에 먼저 드론으로 계속 사상자를 내면서 계속 빠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하면서 계속 사상자를 내는 거지. 아주 땡큐베리 감사야. 11월 달 너 중간선거 한번 조져봐. 이런 거죠 뭐.
이라크에서 추방 위기에 처한 미국이 이라크군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안바르주 하바나 기지의 진료소와 공병부대가 미군의 공습으로 타격을 입어 이라크 군인 7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라크 군과 인민동원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기지는 공식적으로 이라크 안보 인프라의 일부이며 3월 24일과 25일 이틀간 2차례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그다드는 이번 공격을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규탄하며 특히 의료시설이 공격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료시설 공격한 거니까 그쪽이네. 예? 그쪽 아주 그냥 고유 전법이네. 아 이거 그 A10기 탱크 잡는다는 그거 그거의 영상이에요. 여기도 있고 그쪽 공격하는 영상이 많이 나왔는데 이쪽에서 날아온다. A10 그죠? 이거 이런 거 제 텔레그램에 다 링크하고 있어요. 제 자료들은.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찍었는데 부르륵 쏘는데 이게 실전이야? 대박. 중국 군사정보국은 미국이 며칠 내로 이란에서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란 혁명수비대에 경고했습니다. 할래나 진짜? 이란 측은 미국이 이 지역에 병력을 집결시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터키, 이집트, 파키스탄에 송보했습니다. 미 유권 상륙 전단은 아직 걸프 지역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도시는 야즈드의 화강암 산속 500m 깊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벙커 파괴형 미사일인 GBU-57 MOP는 콘크리트를 60m 이상 관통할 수 있는데 이 시설은 440m 깊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화강암이래. 콘크리트 60m 뚫는 걸로 화강암 400m를 뚫을 수 있냐는 거지. 산의 여러 면에 터널 출구가 있고 내부에는 철도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3억 년 된 이 암석은 최대 12만 5천 모시기의 내열성을 가지고 있으며 철근 콘크리트보다 25배나 단단합니다. 화강암으로 있잖아요. 구들장 놓으면 최고 깨빵이래요. 화강암 구들장이. 그러니까 열에 강하다는 거죠. 이란이 무력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을 점령할 것인가 그럴 수 있다고 이란 국영TV 해설자가 말했는데 에미리트와 바레인은 여기인데 아랍에미리트는 여기고요. 여기 두바이 있는데 그다음에 바레인은 여기입니다. 여기 원래 이란 땅이었다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거였으니까 우리가 찾아오겠어.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왜 필요하냐면 호르무즈 봉쇄하려면 여기가 법적으로 이란 땅이면 더 좋겠죠. 명분이. 야 여기 우리 내해야. 여기도 우리나라고 여기도 우리나라니까 여기는 돈 내고 지나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기만 해봐. 너네 바로 그냥 공격해 버릴 거야. 그런 얘기죠.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뭐 해볼래? 그럼 우리도 너네 가서 땅 먹어버린다. 이런 거지.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중재자들에게 트럼프에게 2번이나 속았으며 3번째 속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트럼프는 승리를 선언하고 여기서 군대를 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트럼프라면 우크라이나처럼 관리하고 싶을 거예요. 뭐냐면 우크라이나전을 계속 유지하는데 너네 서유럽이 직접 지원을 해. 난 빠질게. 그리고 나는 전자적인 그런 뭐 GPS 정보나 그런 거 있잖아. 그거 정보 자산 그런 것만 하고 나는 후방 지원만 하고 니네들이 앞에 나가서 싸워. 그걸 여기서 하고 싶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우디가 뭐 참전하느니 만에 이런 얘기하고 주변 국가들 막 공격해갖고 야 이거 사실 이스라엘이 공격했지만 이란이 한 거임 뭐 구라치고 있고 얘네들도 다 하니까 우리는 싫어 여기 끼어들기 싫어 그러는 거고 트럼프는 뭐예요? 여기처럼 관리하고 싶은 거지. 여기 현지인들이 이란이랑 싸워라 이거야. 나는 후방 지원하고 무기나 팔아먹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승리를 선언하고 전쟁을 멈출 것인가. 미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 우리는 에피퓨리 작전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권 교체도 없고 호르무즈 해외 통제권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냥 전쟁이 길게 유지되고 계속 전쟁으로 빨대 꼽아서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 되고 계속 미국인은 안 죽고 현지인들이 서로 싸우면서 죽이고 그러면 좋은데 뭐하러. 이란은 수천 년 동안 이곳에 존재해왔으며 누구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카타르 외교부 대변인 마제드 알 안사리 이 사람도 이제 카타르도 그 말려들기 싫어 그러고 있잖아요. 미국이 뭐 하고 싶어 하는지 다 아니까.
미국은 무력을 이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수 있다. 키스킬. 이 사람은 그냥 호전파니까. 근데 이런 놈들이 대다수일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여야를 막론하고 그 블랙락에 투자해 갖고 거기다 돈 걸었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를 포기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대부분인데 트럼프는 나만 아니야 이럴 수 있냐고요. 우리는 당신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 하겠다는 거잖아요. 미국도 오래 하고 싶어 하고 이란도 오래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빨리 끝나겠어. 뉴욕타임즈는 백악관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시장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전쟁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터키, 이집트,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서는데 트럼프의 재앙적인 전쟁이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지.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고 싶은 게 아니라 전쟁에서 빠져나오고 나만 쏙 빠져나오고 나머지 전쟁은 그 지역에서 계속되길 원하는 것 같아. 예, 그게 트럼프에게도 그리고 미국에게도 이익이거든요. 이게 이간질 작전이잖아요. 이게 어부질이고. 그리고 그게 2차 세계대전의 교훈이잖아요. 미국만 쏙 빼고 전 세계가 전쟁을 해갖고 산업시설 다 파괴되니까 어떻게 돼요? 메이드 인 USA 하면 부르는 게 값이잖아. 지금 그걸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메이스 하원 의원 군사 브리핑 후 이란의 미국 파병을 반대할 더욱 강력한 이유가 생겼다. 브리핑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자 의원인데 여자 의원들은 미군 가는 걸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있어요. 나는 그것을 규탄한다. 안나 폴리나 루나 하원 의원, 린지 그레엄 상원인의 아오지마 관련 반란 비판. 그는 우리 군인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했지만 그들은 절대 소모품이 아닙니다. 여자 의원들은 군인들이 죽는 거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남자들은 걔네들은 죽어야 돼. 왜냐고? 나와 내 아들의 경쟁자니까. 이거 무리짓는 포유류의 짝짓기 규칙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인간이 하는 모든 전쟁은요. 짝짓기 때문에 생겨요. 무리짓는 포유류잖아요. 그 인간은요. 그 무리짓는 포유류의 짝짓기 규칙은 뭐냐면요. 나 외에 다른 수컷은 다 죽어야 돼. 이건데 인간이 가장 고도화되고 복잡한 방법으로 그걸 하고 있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돼? 나와 내 아들에게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자국 내의 수컷들을 싹 다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잖아. 그것도 이웃나라하고 왕초랑 짝짝꿍 합쳐서 야 너네도 골치 아픈 애들 있지. 우리도 있어. 야 걔네들 전쟁터에 보내서 다 죽여버리면 우리 이익 아니냐? 이게 이제 전쟁의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짓는 포유류의 짝짓기 규칙 때문에. 근데 암컷들은 아니죠. 수컷들이 많으면 내가 여왕벌 되고 좋은데 왜 죽여? 그러니까 암컷하고 수컷은 이게 이제 차이가 나요. 이라는 미국에 제안한 현재 진행 중인 강제적인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어떠한 형태의 휴전도 테헤란이 제시한 조건과 일정에 따라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고위 정치 안보 관계자가 프레스TV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반대죠. 우대가리가 늙은 노친네들이 계속 권력을 잡고 안 내려나가고 인사적체가 돼갖고 승진을 못하는데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다 죽여줬어. 아싸 승진이다. 이런 거지 뭐.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에피퓨리 작전이 압도적인 군사적 승리였다고 밝혔습니다. 9,000개 이상의 적 목표물이 타격을 입었으며 작전 시작 당시와 비교했을 때 이란의 탄도미사일 드론 공격은 약 90%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너네 저 정찰 자산 레이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다 부사줬고 그리고 더 이상 목표물이 없기 때문에 미사일 공격을 줄인 건데 정권 교체로는 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이란의 분열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의 철학연구원 아누시 깐지프루가 BBC 페르시아어 방송에서 서구 언론의 의도를 분석하며 한 말입니다. 그런데 BBC는 왜 페르시아어 방송으로 이런 방송을 했을까? 왜? 분열하지 말라고. 왜 분열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트럼프 지라고. 왜 트럼프가 졌으면 좋겠을까? 우크라이나로 돈과 무기야 그 자본과 뭔가를 다 해서 자기네들이 빨대를 쪽쪽 꼽았었는데 네타냐후 때문에 중동으로 그 돈과 무기야 모든 빨대가 쪽쪽 빨리고 있잖아. 트럼프 미워. 네타냐후 미워. 이거죠. 미 여권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최대 입대 연령을 34세에서 42세로 조용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리화나 피우다가 걸려도 군대 가는데 아무 문제 없답니다. 이제 그렇게 바꾼답니다. 그건 뭐 마약도 아니잖아. 마리화나 그 정도 갖고 군대를 못 가면 안 되지. 야야야야 이런 거죠 뭐.
트럼프 시대 최고의 거래들을 살펴보면 트럼프가 이번에 트윗을 올리기 5분 전에 15억 달러 규모의 거래는 내부자 놀래. 야, 근데 트럼프만 그런 거 아니잖아. 힐러리도 돼지인가 뭔가 투자해갖고 1978년에 뭐 40배인가 했다고 어마어마한 기록이 있어. 힐러리 클린턴도. 낸시 펠로시는 또 어떻고, 이 여자도 뭐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전문 딜러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아. 이거 의심가지 않아? 근데 왜 트럼프만 갖고 뭐라 그래? 트럼프가 억울할 것 같아 나는. 그죠? 1999년 나토는 78일 동안 베오그라드를 폭격했습니다. 제프리 sak스 교수는 유럽을 맹렬히 비난하며 유고슬라비아를 해체하고 코소보라는 가짜 국가를 만든 후 국경은 신성하다고 말할 배짱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때 미국과 유럽과 나토가 했던 그 일의 업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했던 그대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하고 있잖아요. 현지인이 투표하면 뭐 합법이라며, 돈바스 사람들이 투표해서 러시아 되기로 했음, 이런 거죠 논리가. 근데 벨라루스 대통령이 북한에 갔습니다. 이상하다. 벨라루스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인가? 예. 어마어마한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가 북한에 도착했다. 김정은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평양 국제공항에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북한 영웅들에게 헌화했고 뭐 이런 거 하고, 뭐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은 존 콜 미국 특사와 회담을 갖고 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우리는 대사관 업무 정상화부터 소위 정치공 석방에 이르기까지 양국 관계, 미국하고 또 얘기를 했었어요. 북한 가기 전에 이 벨라루스가 미국하고 뭔가 쏙닥쏙닥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를 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 중대한 거래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해. 도대체 중대한 거래가 뭘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왜 북한에 가는 거야? 이상하다는 거지. 김정은 푸틴에게 답신 보내. 평양은 언제나 모스크바와 함께할 것. 북한 국무위원장 재선에 대한 축하 메시지예요. 김정은은 푸틴 대통령에게 답신을 보내 러시아에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가 뭔가 궁지에 몰리니까 북한 이슈로 해갖고 어떻게 한번 좀 업적해갖고 11월 중간선거에 도움되려고 벨라루스 대통령한테 북한 좀 갔다 오라고, 혹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 한번 해봅니다. 의심은 자유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까 하는 시나리오, 워게임 같은 것도 하는데. 퇴마사들이 교황 네오를 만나 점점 심해지는 사탄 숭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퇴마사가 아직도 있단 말이야? 물러나라! 귀신아 물러나라! 뭐 그런 거 한단 말이야? 미란디 교수가 짧은 역사 강연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란이 어떻게 미사일 기술을 얻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쫙 있는데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텔레그램에 올릴게요. Many, many money, many, many speaker, many, many people.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악인데? 왜 신지가 나와? 코요테가 나와? 아, 이거 웃긴다. 새로운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한의 스피커 공장이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은 중국의 산업 모델을 도입하여 대량 생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신지 코요테 노래 틀어놓고 스피커 공장에서 여공들이 스피커 만들기 전에 체조하는데 북한, 이거 진짜 북한 맞아? 대박인데? 한국 정부는 기업들에게 미국발 2차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양기욱 산업성장자원안전국장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거래에 대한 제재는 없으며 미국 달러와 러시아 루블을 포함한 다양한 통화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장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것도 못하게 하면은 너네랑 안 놀아. 미군 빼 그럴 텐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지들이 잘못을 했으니까.